이번 시간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가 우리가 입자로 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기체의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하는 기체의 입자들은 입자들의 운동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겠죠. 기체 입자들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 온도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입자들의 움직이는 빠르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날씨 더워지면은 막 날뛰죠. 교실 안에 학생들이 있는데 교실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겠죠. 엄청나게 빨리 움직일 거예요. 이것처럼 어떤 용기 속에 기체 입자들이 들어있을 때 이 기체 입자들의 움직임을 빠르게 해주는 요소가 온도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입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게 돼요.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 입자들이 갖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거는 속력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기체가 차가운 기체보다 더 활발하게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확산과 증발 배웠죠?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니까 더 확산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기체 입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게 온도입니다. 그럼 여기 그림을 좀 보세요. 이거 보이버치 배울 때 봤던 그림인데 오늘은 좀 거꾸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용기에 기체 입자들이 들어있는데 이 기체 입자들의 온도를 올려주면 기체 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그럼 좁은 공간에서 기체 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게 되면 그 용기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용기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게 된다는 건 용기가 받는 압력, 기체로부터 용기가 받는 압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압력이 바깥쪽 압력보다 커지니까 이게 피스톤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게 밀려나겠죠. 언제까지 밀려나냐? 기체 안의 압력과 바깥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피스톤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안의 압력과 바깥쪽 압력이 같아졌을 때 피스톤은 멈추게 돼요. 온도를 더 올려주면 용기 벽에 더 많이 부딪힐 테니까 압력이 더 많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바깥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즉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기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용기 안의 압력이 커지게 되고 용기 안의 압력과 바깥쪽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피스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겁니다. 용기 안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고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용기 벽에 충돌하는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용기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내부 압력과 바깥쪽 압력에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압력의 균형을 맞춰주려면 기체의 부피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커질 때 어떻게 돼요? 기체의 부피가 커질 때 압력은 줄어들죠?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서 이 내부 용기 안의 압력이 커진 상태로 있지 않고 얘네들이 바깥쪽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깥쪽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늘어나서 멈추게 돼요. 그럼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용기 안의 압력이 더 많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깥쪽 압력과 같아지려면 더 많이 팽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팽창해서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팽창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제가 정리하면은 온도가 올라가서 기체 내부의 압력이 커지게 되면 피스톤이 바깥쪽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다는 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기체의 부피가 늘어났습니다.
바깥쪽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랑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냐?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안에 압력이 커지니까 바깥쪽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기체의 부피가 팽창한다. 결국에는 바깥쪽 기압과 같아지겠죠.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밝혀냈느냐? 샤를이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온도가 증가할 때 어떤 식으로 증가하느냐? 갑자기 확 증가하느냐? 천천히 일정하게 증가하느냐? 천천히 증가하다가 확 증가하느냐? 확 증가하다 천천히 증가하느냐? 등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증가한다라고 했느냐? 이렇게 합니다. 샤를이 밝혀낸 건데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관계를 나타낸 법칙인데 어떤 식으로 부피가 온도에 따라 늘어나느냐?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산소 기체건 수소 기체건 관련 없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부피가 10mm 증가했다. 그러면 산소 기체도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부피가 10mm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수소 기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체의 종류랑 관계없이 온도가 높아지면 그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증가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샤르 법칙은. 기체의 압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기체의 압력이 커지게 된다 그랬죠? 온도가 올라가면. 이 커지면 안 돼요. 이 커진 압력을 바깥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기체의 부피가 바깥쪽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바깥쪽 기압을 이 기압이라고 할 때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내부 압력이 커지니까 이 내부 압력이 바깥쪽 압력과 같은 이 기압이 될 때까지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체의 압력은 이 기압이라는 거예요. 계속. 최종적인 상태는. 이렇게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압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 기압으로 계속 일정해야 되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커지게 하면 안 돼요. 이 기압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보일 법칙과도 관련이 있어요.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이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조건이 뭐냐? 온도가 올라갈 때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압력이 일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체의 부피가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증가하냐? 온도에 따른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단 기체의 종류랑 관계없이. 이게 샤르 법칙입니다. 중요합니다. 산소 기체건 질소 기체건 관련이 없어요. 그럼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부피가 많이 늘어나는 건? 이 부피가 늘어나지 않으면 여기 압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럼 압력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바깥의 기압과 이 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압력이 부피가 커져야 되는데 압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부피가 더 많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의 부피는 늘어난다. 일정한 비율로. 이걸 샤르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프를 잘 봅니다.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니까 기체의 그래프는 직선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온도가 0도일 때 부피가 0이 아니죠? 이건 왜 그러냐? 기체의 온도가 0이어도 기체 알갱이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을 테고 온도가 0도여도 기체 입자의 움직임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기체 입자의 움직임이 0이 아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계속 연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나오겠죠. 이게 절대 온도로 섭씨 마이너스 273도씨예요. 영하. 이게 절대 온도로는 0켈빈. 근데 실제로 0이 될 수 있어요? 기체의 부피가?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기체 알갱이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기체의 움직임이 0이 돼서 기체가 딱딱딱딱 붙어도 기체 알갱이 자체의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 기체가 들어가 있는 공간은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온도가 아무리 내려가도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온도가 내려가 버리게 되면 기체는 고체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온도가 0이 될 때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요
이 구간은 우리가 실선으로 표기를 안 해요. 실제로 도달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샤를 법칙 배울 때 중요한 건 이 온도가 올라가는 이 플러스 영역이 중요해요. 온도가 올라갔을 때 부피가 올라가는 이 영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은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 내부 압력이 좀 더 커지겠죠. 이 압력이 바깥의 1기압과 같아지려면 부피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부피가. 그렇지 않으면 압력이 너무 커질 테니까. 그래서 바깥의 압력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져줘야 된다. 부피가 커지지 않으면 내부 압력이 커지니까 균형이 유지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줘야 됩니다. 샤를 법칙 공부할 때 여러분들 부피가 늘어날 때 압력이 줄어드는 보일 법칙 내용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샤를 법칙을 이용한 예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 늘어나는 경우 누가 있어요? 열기구가 있잖아요. 열기구 막 불을 지펴가지고 열기구 안에 공기의 온도를 데펴주면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기구에 부피가 팽창하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열기구가 있고 과자 봉지 따뜻한 데다 두면 부풀어 오르다 터지죠. 우유 같은 것도 상한 우유를 오랫동안 놔두면 이게 부피가 팽창해서 터져버리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샤를 법칙은 온도랑 부피와의 관계, 앞에서 배웠던 보일 법칙은 부피랑 압력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난다. 왜?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내부 압력이 커지는데 그 압력이 커지면 안 됩니다. 바깥에 하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난다. 결국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압력이 일정해질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샤를 법칙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